그래서 딥러닝을 가능하게 해준 게 이제 알고리즘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딥러닝은 계산하는데 되게 W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한 게 엔비디아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다 딥러닝 시대가 되는 거고, 최근에 딥러닝의 트렌드를 보면 이제 엄청나게 커져요, 그냥 다. 다른 거랑 뭐 다 연결되고 막 이래가지고 웬만한 슈퍼컴퓨터 갖고는 뭐 리서치 하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현실 쪽에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오버피팅 문제, 그다음에 노드 수 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얘기했지만 귀납법이잖아요. 귀납법은 오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소위 말하는 뭐 검은 백조 문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백조가 하얗다 그러더라도 검은 백조가 나오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귀납법의 오류잖아요. 그래서 귀납법은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디펜던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뭐 요즘 이슈들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내가 비디오 틀진 않겠지만 이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 친구가 MIT 석사 학생인데 얘네가 얼굴 레코그니션 하는 걸 하잖아요. 근데 자기 얼굴을 갖다 댔더니 뭐 사람으로 인식을 안 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봤더니 백인 남자는 오류율이 5% 이하인데 흑인 여자는 에러율이 30%가 넘는 거예요. 그럼 흑인 여자가 달라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데이터를 많이 안 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데이터, 미국 사람 얼굴 인식 데이터 그러면 백인 남자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소셜 바이어스가 되는 거야. 소셜 바이어스가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줘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건데 데이터라는 거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현실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은 앞으로도 계속 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론을 해주는데 지금까지 데이터를 갖다 놓고 돈을 갚으네 안 갚으네를 이렇게 해가지고 러닝을 시켜버리면 결국은 지금 가난한 계층 애들은 인공지능에서 서로 걔가 깨달아가지고 얘는 돈을 못 받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점점 그래서 더 그게 심해지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소셜 바이어스라 그러거든요. 미국에서는 되게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소셜 바이어스 이슈.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더 큰 문제가 그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한테 얘는 만약에 내가 돈을 안 꺼주겠다 그랬을 때 왜 안 꺼주냐?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인공지능 여러분들 내가 루트 계산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지만 내가 돌리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W 숫자가 쫙 나오겠죠. 그럼 W 숫자가 쫙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룰 베이스는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W 숫자가 쫙 나오는데 그래서 뭐?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이 너는 안 된대.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안 되는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설명력의 문제라고 그러죠. 설명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 인공지능은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블랙박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 소위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길을 갈 때 어떻게 앞으로 트렌드를 잡아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뭐 한 4, 5년 전부터 빅데이터 막 떠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미국에서도 뭐 이코노미스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is the sexiest job in the world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옥토버 17년에 나온 건데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래프인데 보면 X축은 뭐냐면 difficulty of filling position 그러니까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리크루터 입장에서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구하기 힘들다는 거야. 이쪽은 뭐냐면 5-year projection 5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 그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쪽에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도 굉장히 구하기 힘들고 5년 후에도 굉장히 구하기 힘들거든. 이쪽은 지금도 괜찮고 5년 후에도 괜찮겠다. 그렇죠? 여기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렇게 딱 들어가죠. 그냥 사람들이 이거 보고 그냥 좋아하겠지만 사실은 얘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게 뭐냐면 마케팅 리서치 애널리스트, 파이낸스 엑자미어, 데이터 마이닝 애널리스트. 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람들은 왜 이것만 보고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거가 그러면 뭐가 다르지? 데이터 마이닝 애널리스트, 마켓 리서처는
왜 이쪽으로 속하지? 이게 다 데이터 사이언스 아니야? 왜 얘는 이쪽으로 속하고 얘는 이렇게 가지? What's the difference? 그래서 제가 difference를 찾아봤어요. 그냥 구글링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 애널리스트, 마켓 리서치를 BI 애널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 BI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지금 분리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말한 BI랑 데이터 마이닝, 마켓 리서처 이런 사람들을 다 데이터. BI는 어떻게 하냐면 look backward, 뒤로 돌아보는. 이건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는 look forward, 앞을 보는 사람이야. 앞을 보는 사람이냐 뒤를 보는 사람이냐 다르다는 거. 뭐 멋있는 얘기지만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I is about dashboard, data management, arranging data, producing information from the data.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는 뭐냐 그러면 데이터 분석하고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정의가 정확하게 여기 써 있어요. BI라고. 니네가 말한 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고 BI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뭐냐? 스태티스틱과 컴플렉스 툴을 이용해서 이거는 그냥 그냥 유징이니까 뭐 하는 사람? forecast하고 analyze 하는 사람이라고. What could happen? 뭐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까 그거랑 비슷하죠. 뭐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프레딕션 하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구별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쉽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연도별 매출, 지역별 매출 만들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비주얼라이징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BI의 영역이에요. 그죠? 일어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어난 거를 잘 정리해서 쫙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고 매출이 어떻게 되고 연도별 매출이 어떻게 되고 쫙 보여주는 거 그런 건 다 BI의 영역이라는 거야. 대시보드.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 많이 들었을 거야. 케이스 월맛. 허리케인이 분다 그럴 때 월맛에서 조사를 이제 아까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사는가. 그걸 이제 이쪽에서 바스켓 어널리시스라고 그러죠. 무슨 물건을 사는가 그랬더니 뭐 이거 되게 재미난 걸 많이 봤죠. 스트로베리 타르트하고 비어를 많이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많이 팔려요. 사실 물이라든지 건전지라든지 손전등 이런 것도 많이 팔려요. 근데 굉장히 또 많이 팔리는 게 뭐냐면 맥주하고 스트로베리 타르트예요. 근데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허리케인이 분다 그러면 우리가 손전등 갖다 놓고 물 갖다 놓고 이런 비상식약 갖다 놓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맥주하고 스트로베리 타르트가 많이 팔릴지는 몰랐는데 분석해보니까 계속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들어오는 입구에다 이걸 많이 갖다 놨더니 사람들이 쉽게 많이 사가지고 매출이 늘었다.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 데이터 마이닝 어프로치예요. 데이터 마이닝 어프로치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이닝이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마이닝, 뜻이 마이닝이 뭐예요? 마이닝은 금을 캔다는 얘기예요.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게 마이닝이에요. 내가 금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많이 있을 걸 기대하고 가가지고 캤더니 금이 나오는 거야.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내가 마이닝을 해가지고 뭔가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냈어. 그럼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데이터 마이닝을 일단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데이터 마이닝 못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데이터 마이닝 일단 다 할 줄 안 다음에 근데 이제 내가 지금부터 주장하는 거 뭐냐면 이제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지금 데이터 마이닝 하는 거 분석하고 통계 돌리고 R 돌리고 파이썬 돌리고 아까 말한 서포트 팩터 머신하고 랜덤 포레스트하고 나이브 베이시스하고 이런 거 그게 다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돼요. 그리고 그거는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많이 해요, 요새. 학원들도 다니고 배우는 데들도 많고 다 공부를 해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서 다들 공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러닝 커브가 되게 짧아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배우는데. 그 요새 나라에서 이거 몇 개월 돈 대줘가지고 하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한 6개월 정도, 여러분 정도 되면 한 4개월, 5개월만 잘하면 거의 그냥 전문가 수준 정도로 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무슨 뜻이냐?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5, 6년 전에 막 빅데이터 할 때 막 나는 이것도 돌릴 줄 알고 저것도 돌릴 줄 알고 너네 딥러닝 돌릴 줄 알아. 이러면 차별화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차별화가.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능력은 기본 능력이에요. 이건 근데 나는 이것도 모르면서 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러면 그건 웃긴 거야, 그것도. 이건 일단 기본으로 다 깔아놓고 근데 거기는 차별화가 안 되니까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올라가야 돼.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요즘 애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얘기를 많이 해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내가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했을 때 보면 네트워크 구조가 있었어요. 그죠? 사실은 보면 노드가 내가 히든 레이어가 그러니까 인풋이 있었고 히든 레이어가 한 단계가 있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었고 아웃풋 레이어에 숫자가 하나가 있었고 히든 레이어에 노드가 4개가 있었고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돼요. 그걸 하이퍼 파라미터라 그래요. 내가 모델을 어떻게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거에 따라 가지고 러닝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를 돌릴 때 이 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은 안 했지만 이 안에 펑션을 어떻게 넣는지, 그 다음에 이 노드 수를 어떻게 가져갈지, 여기에 레이어를 몇 개를 가져갈지 이런 거를 잘 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좀 뉴럴 네트워크나 딥러닝에 대한 수학적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마음대로 모델을 바꿔가면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메틱 능력이 이제 조금 이제 차별화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얘도 별로 차별화가 안 되는 게 이제 사실은 그것도 약간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토 ML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거기서 해주는 게 하이퍼 파라메틱 세팅 오토마이제이션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생겨가지고 걔를 돌리면 얘가 모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자기가 찾아서 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별로 그렇게 차별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말 뭐가 차별화가 되냐. 여기서부터 정말 내가 생각하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영역인데 피처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이제 이걸 피처 엔지니어링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피처. 아까 말한 X를 누가 넣느냐.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내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내가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었어. 그럼 그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딥러닝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X는 아파트에 대한 피처들이에요. 그 다음에 Y는 아파트 가격이야. 그래서 내가 가격 데이터를 긁어와가지고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 되게 다르잖아요. 강남의 집값하고 대구의 집값은 다르잖아요. 같은 평수지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랬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줄 거냐. 강남하고 용산구는 어떻게 다를 것이냐.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숫자화시켜서 어떻게 넣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게 X의 문제예요. 이게 다. 근데 사실은 좀 더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도메인이지만 모르는 도메인에 들어가면 그 도메인의 엑스퍼트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론 문제를 해요. 내가 은행인데 얘한테 돈을 꺼줄까 말 것이냐 할 때 지금까지 일반적인 변수를 생각하라 그러면 모든 은행이 갖고 있는 변수는 대개는 다 비슷해요. 얘의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신용점수, 결혼 유무, 현재 받는 월급 수준, 뭐 학벌 그게 다예요. 그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나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어. 를 생각할 수 있으면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얘의 친구 관계를 갖다가 내가 수치화해서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내가 지금 말한 거는 하이퍼스칼 시나리오가 아니고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1%, 2%를 갖다가 땡길 수 있으면, 낮출 수 있으면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야. 회사에서 내가 얘를 하이어할 때 왜 얘를 하이어해야 되는가를 할 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아까 말했지만 뭐 면접 점수, 뭐 자소서 점수, 뭐 학벌, 나이, 뭐 경험, 뭐 토익 스코어 이런 건 그런 건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다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 차별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뭘 넣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론 할 때는 최근에 뭐를 검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리크루팅에서는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내가 어플리케이션 폼을 쓰는 속도 있잖아요. 그런 게 컴퓨터에서 잡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거 한두 개를 갖고 데이터를 해서 만들어서 넣으면 남들하고 차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절대 그걸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왜냐면 그게 관심 영역이 아니에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딥러닝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림이에요. 영상. 아니면 텍스트예요. 그거는 어떤 그림이든지 픽셀로 끝나는 거예요. 30x 30이고 100x 100이고 그 안에 있는 인포메이션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글자는 그 글자가 다예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걸 갖다 놓고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구하는 애들이지 모든 딥러닝을 공부하는 애들은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적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처럼 이걸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피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야. 근데 피처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강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분야의 도메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보면 이제 일종의 그 마켓 리서처라든지 이런 서베이 이쪽에 약간
지금까지 트레이닝이 돼 있잖아. 그럼 그쪽으로 계속 미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5년 전에 연대에다가 빅데이터 AI 스쿨을 만들었을 때 회사들이 위탁 교육을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들어오지만. 그러면 그때 들어온 애들은 회사에 어떤 애들이 들어왔냐? IT 부서 애들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하려고 그러면 IT하고 통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걔네들이 그거 트레이닝 받았기 때문에 걔네들을 트레이닝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유저 부서 애들이 와요. 내가 생각해도 유저 부서 애들이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 이 앞에 했던 데이터 엔지니어링 할 뻔만 할 때 이게 굉장히 스탠다다이즈된 날리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엑셀처럼 돼버렸어요. 물론 엑셀도 좀 더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덜 다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잖아요. 점점 그렇게 돼가요. 스탠다다이즈된 날리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기의 스페시픽한 도메인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갖다 놓고 우리가 돌렸을 때 이거에 대한 결과의 해석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고 그냥 일반적인 막 뭐 그냥 시장에 있는 아줌마들이고 이러면 인공지능 그러면 막 인공지능 에어컨 그러면 와 인공지능 에어컨이래. 인공지능 정수기 인공지능 정수기라면 그냥 인공지능이 그냥 단어에 그냥 막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인공지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어떻게 데이터를 넣는 거고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100% 믿을 어떨 때는 100% 믿는 거고 어떨 때는 내가 인공지능한테 요거만 시키는 게 좋은 거고 어떤 문제는 내가 이걸 요렇게만 쓰는 게 좋은 거고 이거를 다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야. 아까 내가 문제 한번 내본다고 했어요. 내가 구글이 플루 프레딕션 하는 거 검색 보고 독감 2주 전에 맞추는 거 문제 있다 그랬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KT에서 했던 심야 버스 노선 만든 거 있죠. 어느 프로젝트가 더 리스크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프로젝트 PM을 한다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심야버스 건을 내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세요. 애들한테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심야버스의 프로젝트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썸션이 뭐예요? 그걸 다 써보고 어썸션이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만족하는가. 예를 들어서 새벽에 전화를 거는 사람이 다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사람이냐 집에서 거는 사람이냐 다르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라든지 근데 뭐 그거는 괜찮아. 왜냐면 딴 데서도 다 마찬가지니까 나 그거 괜찮다고 생각. 그러면 거는 사람들은 다 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전화 오는 거냐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어썸션.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만약에 심야버스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럴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베리피케이션이 되냐 틀렸다 맞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구글 플루드 내가 예측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거의 어썸션이 뭔지 그거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결론만 얘기한다면 구글 트렌드 시스템은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에요. 왜냐? 나중에 독감수가 정확하게 집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정확하게 맞았는지 틀린지 알 수 있다고요. 플러스 내가 만든 시스템이 지금 사람들의 검색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검색이 얼마만큼 센시티비티가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사건이 나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동시에 검색을 해버리면 굉장히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없어졌어요. 구글에서 닫아버렸어요, 스스로. 너무 틀려가지고. 근데 KT 시스템은 sounds good. 그냥 그 다음에 아무도 그걸 그렇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저기가 더 많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더 많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되게 심플한 문제를 줬지만 사실은 내가 이번 주에 중앙일보에 냈던 건데 한번 봐봐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걸 이거 혹시 이거 봤어요? 내가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고 얘가 20대인지 아닌지를 맞추는 인공지능 얼굴 인식해가지고 얘가 20대인지 아닌지를 맞추는 인공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20대일 때 내가 20대라고 맞추는 확률이 지금 100명인데 80명이야. 진짜 20대인데 아니라고 얘기할 확률이 10%고 아닐 때 내가 얘는 20대라고 얘기한 게 5%고 아닐 때 아니라고 맞추는 게 5%야. 그러면 내가 100명 중에서 지금 맞춘 애들은 진짜인데 진짜인 거 맞춘 거가 아닐 때 맞춘 거 그죠? 그러면 나의 애큐러시는 몇 %냐? 85%예요. 내 인공지능 갖다 놓고 얘가 20대냐 아닐 때 애큐러시는 85%예요. 그럼 얘가 좋은 인공지능 시스템이야, 나쁜 인공지능 시스템이야. 내가 인공지능 안 만들고 사진 보여주면 무조건 20대라 그래요. 진짜 20대가 90명 있었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만든 것보다 훨씬 결과가 좋은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기본적으로 민감도하고 특이도가 있는데 특이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예요. 특이도가 50%거든요. 민감도는 97%가 그런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야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고 뭐고 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통계고 뭐 싸그리 다 스태티스티컬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스태티스티컬 방법은 어소시에이션이에요. 어소시에이션은 코자리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다 X를 막 때려 넣어가지고 Y가 나왔다 그래서 그 모델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그게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인공지능을 돌리든 뭘 돌리든 뭘 하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LA 타임스에 2013년도에 나온 거예요. 미국 애들은 아침에 스크램블 에그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달걀 많이 먹으면 그 하이 콜레스테롤 돼가지고 심장에 안 좋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이언스 뉴스에 3년 후에 연구가 잘못됐다고 나왔어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계란 먹어도 콜레스테롤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나왔어요. 유명한 의사들이 연구한 거예요. 최근에는 달걀 먹으면 좋다고 나왔어요. 그럼 얘네들이 다 미친 거예요. 과학자들이 다 연구했는데 왜 여기 얘는 하나는 나쁘다고 하나는 괜찮다고 하나는 좋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나오겠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구예요. 하루에 소주 3-4잔을 먹으면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대요.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25년 동안 추적해봤더니 거짓말이었대요. 왜 이런 얘기가 생겨요? 이게 아까 말한 어소시에이션하고 코자리티를 헷갈려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은 다 관찰 스타디예요. 인풋과 아웃풋을 보고 관계를 본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 관계를 본 거예요. 모든 스타디들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spurious correlation이에요. 가짜 상관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뭐 막 딴 거 다 때려치고 예를 들어서 최근 우리가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인간의 비만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인간의 몸에 호르몬 작용을 이상하게 시켜가지고 비만을 유도한다고요. 이게 스피리스 콜레이션이에요. 연도랑 관계되는 거예요. 연도. 스피리스 콜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중간에 다른 변수가 사실은 얘네한테 연결을 시키는데 얘 때문에 이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GMO 연구하는 애들이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그 저기 뭐 genetically modified food 먹어가지고 그 뭐죠 오티즘 굉장히 늘었다고. 자폐가 그 GMO 그러니까 그 genetically modified food 소비량하고 굉장히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먹어서 인간의 자폐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틀린 스타디야. 전혀 사이언티픽하지 않은 거예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영국에서 교회에서 결혼하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하는 거랑 교회에서 하는 거랑 그 숫자를 비교했을 때 평균 결혼 기간을 해보면 교회에서 하면 할수록 평균 결혼 기간이 높아졌어요. 되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하면 안 할수록 교회에서 하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평균 결혼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러면 그게 교회에서 결혼하는 거에 대한 이펙트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에서 애들을 다 모아놓고 랭귀지 어빌리티, 언어 능력과 신발 사이즈를 조사를 하면 굉장한 상관관계가 나와요. 이거는 도메인을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도메인을 모르면 되게 속기 쉽다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이언티픽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결론은 뭐냐면 익스페리멘트를 하지 않으면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하지 않으면 그 나온 어소시에이션 데이터는 다 사이언티픽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뭐 스피리스 콜레이션 그러면 되게 막 멋있는 얘기지만 우리 회사에서 인터넷 광고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아유 사장님 요새 다 누가 인터넷 안 합니까? 인터넷으로 다 하는데 온라인 광고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광고했더니 에어컨 매출액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게 인터넷 광고의 효과냐? 모르는 거야. 그게 그해 여름이 유난히 더워서 그런 건지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건지 모른다는 얘기야. 코잘러티하고 어소시에이션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장인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터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야.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게 사회과학 방법론이에요. 결국 가설을 만들고 테스팅해서 러닝을 해서 프로블럼 솔빙을 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말한 이런 모든 문제들도 내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근데 이게 사이언티픽하게 증명은 안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얘의 코잘리티를 알라 그러면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지워가는 거야. 그러면서 프로블럼 솔빙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장이에요. 이거 뭐 약간 억지일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내 생각에는 아까 내가 뭐 책 이런 얘기도 그랬지만 Y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인문학적인 뭐 무슨 사람들이 무슨 창의성 그런 얘기하잖아. 그것도 결국은 Y에 가는 얘기예요. 남이 모르는 Y를 내가 가설을 생각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창세기에 내가 먹지 말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나무를 내게 주면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 봤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담과 이브가 인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아는 지금 이런 레셔널한 인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낙원에서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간이 되죠. 이제 우리처럼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인간이 되잖아요. 레셔널한 인간이 되는데 인간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알아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부끄러워서 옷을 입죠. 어떤 동물도 자기가 벗은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죠. 인간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인간이 된 거야.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말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먹었느냐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나보고 먹게 했어 내가 먹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은 예스 노로 물었는데 얘는 Y로 대답을 한 거예요. 먹었냐 안 먹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왜냐면요 내가 얘를 왜 먹었냐면 이렇게 되면 Y가 인간 레셔널의 가장 근본이라는 얘기야. 이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이것도 많이 봤을 거야. 피카소가 한 얘기잖아요. 피카소가 장수를 하잖아요. 91살에 죽거든요. 73년도인가 죽는데 이 사람이 컴퓨터란 걸 처음에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서 막 하다가 금방 실증을 내고 그러잖아요. They can only give you answer 그러잖아요. Why를 안 준다는 얘기.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까 여기서 말하면 가설 공정에서 이게 뭐 좀 더 복잡한 얘기가 많지만 하여튼간에 이런 거를 생각해서 내가 프로블럼 솔빙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져. 그게 아까 말한 피처 찾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한 서너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겠지만 걔네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테크닉을 가르쳐 줄 거예요. 아까 내가 말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테크닉. 그래서 이제 뭐 하나씩 그냥 한번 해보는 거 하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해요. 이건 러닝 커브가 굉장히 짧은 거다. 내가 재밌으면 다른 애들도 재밌는 거고 이건 누구나 30분이면 하는 거다.